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관종 기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여기 모 증권사에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죠. 저는 지금 한 애널리스트를 5년 정도 했고요. 현재 게임 섹터랑 스몰캡 쪽 중소형 업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사실 많이 좀 들어보기도 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가 뭐 하는 직업이에요? 애널리스트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있으면 그거를 사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이게 비싼지 싼지, 향후의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내서 리포트를 내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를 또 맞춰야 되고, 맞춘다기보다는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뭐 실적, 이제 앞으로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지 이런 것도 예측을 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능력이란 게 주가를 좀 잘 예측하고 주가를 예측하는 것보다 자신만의 독특한 인사이트가 있을수록 좋거든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의 주 업무가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세미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펀드 매니저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듣고 뭐 그 주식을 살지 말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거라서 인사이트가 얼만큼 좋거나 아니면 독특한지에 따라서 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또 가장 또 궁금한 게, 보통 증권사에 다니면 뭐 돈을 많이 번다, 많이 버는 회사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애널리스트는 좀 어떤가요? 애널리스트는 일단 연봉이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대부분의 주식 투자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이지만 향후에 애널리스트 이제 그만두고 뭐 전업 투자자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직종으로 옮겨갔을 때 그때 좀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직전 편에 PB 아시죠? PB, 네. 증권 PB. 제가 PB 분을 한번 모셔다가 또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PB랑 혹시 비교했을 때 애널리스트 연봉은 좀 어때요? 직접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애널리스트는 주로 대기업 월급이나 그 이상 정도 받는 것 같고요. PB는 성과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도 굉장히 좀 힘들다고 좀 들었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주로 이제 애널리스트가 됐을 때보다 애널리스트가 되기 전에 리서치 어시스턴트 RA라는 이제 포지션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애널리스트를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많이 힘들죠. 그때 뭐 구체적으로 좀 업무량이 얼마나 과중하고 뭐 근무 시간은 좀 어떻고,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과거에 제가 이제 RA를 했을 때 출근 시간이 오전 6시 45분이었고 퇴근이 오후 뭐 7시, 8시, 가끔은 오후 11시까지 일할 때도 있었고, 네. 격주로 뭐 일요일에 출근을 했었고요. 네. 그때는 조금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도 이 애널리스트가 돼야겠다는 이런 생각 하나로 버티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직업을 그러면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과거에 고등학생 때부터 주식을 매매하게 됐는데 그때 조금 느꼈던 게 큰 금액으로 이제 확실하게 뭐 10%라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투자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애널리스트가 돼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이유로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지금 굉장히 주식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 이럴 때는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화가 또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항의나 이런 건 없어요? 사실상 직접적으로 항의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가끔 뭐 이거를 팔아야 될지에 대한 문의는 가끔은 옵니다. 팔아야 될지? 네, 손절을 해야 될지. 지금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지금이라도 네. 팔아야 되냐,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주로 의견을 저희가 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리포트 상에 있는 내용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거 외에는 의견을 드릴 수 없어서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궁금한 게 좀 해소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말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저희 컴플라이언스 좀 법적인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리포트에 써 있는 내용만 말씀드릴 수 있고 계속 하락장인 거잖아요. 네. 우리 연구원께서 보셨을 때 지금이라도 좀 털고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분할 매수를 해서 좀 이렇게 네. 버텨야 되는 건지. 저는 사실 지금까지 손절을 안 했으면은 좀 손절에 대한 타이밍은 늦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S&P 500 기준으로 거의 3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본전을 지킬 수 있는 구간인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게임 섹터를 또 이제 담당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게임 섹터가 좀 이제 반등을 한다는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바닥을 찍었나 뭐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의견? 저는 이게 바닥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작년부터 인건비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매출이 많이 늘어도 이익 성장이 조금 어려운 구간이고, 그리고 주요 게임사들의 신작 모멘텀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게임 섹터가 좀 인기를 끌려면 그 뭐 신작이 많이 나와야 되고 또 그만큼 하는 사람들이 유저들이 많아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신작이 얼마큼 잘 되냐에 따라서 그 개별 종목의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업 이슈들이 좀 있겠죠. 뭐 국내에서는 P2E, 돈 버는 이 블록체인 기반 게임들이 허용이 되거나 아니면 중국 쪽에서 판호를 내주거나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섹터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호, 예, 지금 좀 한알령 뭐 이런 것도 이제 예전부터 좀 있었잖아요. 네. 요즘은 좀 이렇게 많이 내주는 그래도 추세인지 아니면 여전히 안 내주는지. 여전히 안 내주는 편이고요. 한두 달 전에 중국에서 9개월여 만에 판호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해외 게임이 한 개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암울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게임도 마찬가지로 중국 비중이 높은 거예요. 중국 비중이 저희는 높을 수가 없고요. 일단 중국에 진출한 게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MMORPG 게임들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국내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게임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판호가 만약에 이제 나오게 되면 어쨌든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회사한테는 게임 회사한테는 좋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판호가 열리면 의미가 큰 게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전 세계에서 1등, 2등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이 열리면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판호를 얻을지 말지는 이거는 예측 밖의 영역인 거네요. 예측이 어렵고요. 예.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